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네요. 스는특강 독서융합 4의 철학과 과학의 사고 실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 보기 바랍니다. 자, 사고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고 실험은 자, 법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상상한 일이 많게 쓸모가 없다라는 비판도 받지만 사고 실험 가상의 상황은 자, 증거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론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거나 1번 생각거리를 던져준 역할 2번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실험의 가상의 상황은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역할을 한다. 두 개 정리하기 바랍니다.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 자, 해론이 타당하지 않은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양자 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시행했던 과학 분야의 대표적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이 양자 역학 이론을 더 잘 설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허용되는 사고 실험처럼 낯설게 느끼는 양자 역학적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1문단 주제 뽑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1문단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고 실험이 하나의 핵심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고 실험을 놓고 봤을 때 가능성, 즉 논리적 가능성이 있나 없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가능성의 범위를 따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문단 주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고 실험과 논리적 가능성. 사고 실험은 가상의 각본을 설정한 다음 그것에서 어떤 주장을 끌어내는 활동,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고 실험의 개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정해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일종의 이게 사고 실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 일명 우리는 자문자답의 형식이라고도 부르죠. 문답법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실험을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면밀히 검토해 보기 때문이다. 이 부분까지.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고 실험이 실험인 이유죠. 즉 사고 실험을 실험으로 본 이유가 드러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면밀히 검토해 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과 달리 사고 실험은 자,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사고 실험에 사고가 붙는 이유는 과학자의 실험과 사고 실험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차이점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자, 가상의 각본을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란 무엇이든지 허용한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능성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가능성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가능성의 범위. 자, 이 가능성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가능성의 범위를 좀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성의 범위. 가능성의 범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으로 잡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이 부분은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실제적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적 가능성. 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자, 예문을 들면 우리가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50m를 10초에 달린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자, 이제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법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번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칙적 가능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법칙적 가능성. 자, 이 말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 실제에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 이런 걸 우리는 법칙적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50m를 5초에 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상상하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자,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부르죠. 디귿.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논리적 가능성. 자, 이 논리적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즉 법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내가 50m를 0.5초에 달린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특히 가능성의 범위 세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시나 모의고사에 중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할 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고 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사고 실험의 가능 범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단 주제 뽑아주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문단의 핵심 키워드는 갈릴레이죠. 갈릴레이. 갈릴레이의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사고 실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핵심 키워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내용 정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실험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주장하기에 널리 쓰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도 피사의 사태에서 실제로 실험한 것이 아니라 사고 실험이다. 즉 자유-낙하 실험을 사고 실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제로 실험한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쵸? 경험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실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갈릴레이는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는 말은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실험의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끈으로 묶어서 높은 곳에 떨어뜨린다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는 모순된 결과가 나온다. 예, 모순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모순된 결과는 모순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중간 속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에 물체들의 중간 속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이 말의 의미는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죠. 그래서 비례한다라는 걸 여기서 포인트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에 물체들보다 무거움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대한 것을 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갈릴레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자유낙하 실험에서 모순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결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갈릴레이의 낙하 실험도 실제로 한 실험이 아니라 사고 실험일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갈릴레이 자유낙하 실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찬성한 거예요, 여러분? 반박한 거예요. 그쵸? 반박함이죠?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주제 뽑아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고 실험의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의 역할과 목적이 있는데 이때 특히 목적의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주제적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실험의 목적. 사고 실험은 실제로 불가능뿐만 아니라 법칙적으로 불가능한 상상한 일에 많게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비판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고 실험의 가능 범위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기 때문, 즉 사고 실험의 비판은 이유가 좀 드러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자,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사항은 이 부분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사고 실험의 역할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에서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의 역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증거의 역할, 이걸 우리가 1번으로 잡고 1번으로. 자, 그럼 사고 실험의 목적에 해당되는, 자, 1번. 이 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증거가 되겠습니다. 증거. 그래서 증거의 역할,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증거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또는 법칙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자, 하기 위해서는 자, 실제로 또는 법칙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론에서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요번 2번. 그럼 2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부분은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나 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래의 사고 실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생각 거리를 던져주어 특정 이론을 드러내거나 모의했던 생각을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 이 부분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3번의 핵심 교훈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자,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에 해당되겠죠.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자, 요 부분 사고 실험의 목적이나 역할 요 세 가지도 반드시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신이나 수능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주제 뽑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주제가 자,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죠.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에서 여러분이 약간 포인트를 잡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나마 안 돼요.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서 알려진 사고 실험,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데카르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자죠. 근대 철학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데카르트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걸 하나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자, 그러므로 생각한다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언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죠? 같이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해론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 해론이 나오네. 해론.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데카르트의 지금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해이론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죠. 해이론. 자, 해이론의 개념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이론이라는 것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 상대적이라고 보아서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태도를 해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회의를 사고의 원리로 하고, 자, 회의를 사고의 원리로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진리의 기준을 의심하는 학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해이론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내립니다. 회의를 사고의 원리로 하고 확실한 진리의 기준을 의심하는 학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만약 전지정당 악마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은 해이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A3도 봐야 됩니다. 전지전능한 악마 사고의 실험은 해이론이 타당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의미는 데카르트 악마 사고 실험의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의의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자, 현대에 들어 컴퓨터에 의해 가상현실이 점점 가능해짐에 따라 전지전능한 악마를 우리를 속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보고 있죠.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데카르트가 설정한 악마와 달리 컴퓨터는 법칙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통해 우리의 지식이 속는 사항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못 낸 가상현실이라는 단어죠.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는 역할이죠. 실제로 없는데, 자, 있는 것처럼, 자, 속이는 역할, 이걸 가상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실제로 겪는 것처럼 모의심을 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 컴퓨터와 사람의 공유 영역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가상의 적들과 싸우는 체험, 이런 게 바로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문단 주제 뽑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5번째 문단의 주제는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한 마리에 새 상자 속에 갇혀 있으며, 자, 이 상자 안에 유리병에 들어있는 독가스와 방사성 원자들이 함께 들어있다. 자, 우리 방사성 원자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방사성 원자의 뜻은 핵반응, 즉 방사성 붕괴 따위에 의하여 큰 내부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원자를 우리가 방사성 원자라 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자 할 때 핵반응과 관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 위에는 망치가 놓여 있어서 원자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순간 유리병을 내리쳐
치명적인 독가스를 발생하여 고양이를 죽도록 만들었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실험을 시작할 때 1시간 안에 원자가 붕괴할 때 확률이 여러분 얼마로 조절한다고 나와있죠? 예, 2분의 1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예,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 자, 이때 조건은 1시간 안에 원자가 반상능을 방출하여 고양이가 죽을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조절한 거죠, 여러분?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확률 2분의 1이 되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이 부분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고전 물리에 따르면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가 고전 물리가 나오네요. 고전 물리. 이 고전 물리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그러나 뒤에 여러분 또 뭐가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뒤에 양자역학이 나오죠. 이 양자역학 같이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고전 물리와 양자역학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고전 물리라는 것은 여러분 잘 분석해야 돼요. 고전 물리. 자, 생과 사 둘 중에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고전 물리에서는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된 걸 고전 물리라는 관점에서 요 신경 써야 돼요. 다음에 양자역학 여러분 분석하세요. 양자역학. 자, 양자역학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생과 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을 지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과 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즉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두 상태가 어떻게 되어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자, 중첩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양자역학 개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자역학은 파동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중첩되어 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상태가 중첩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세 상자가 이어는 순간 중첩된 상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생과 사 중에 하나 상태로 결정된다. 자,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은 양자역학적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인데 죽었으면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 자, 여러분 죽었으면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이 내용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죽었으면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양자역학에 뭘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지?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자역학에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양자역학의 자,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또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슈레딩거와 같은 입장을 취했대요. 여러분, 같은 입장.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 즉, 양자역학의 이론이 우연이나 확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즉, 비판적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의도가 드러나 있다. 자, 비판적 의도.
자, 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슈레딩거의 의도와는 달리, 자,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양자 역학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양자 역학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실험, 이 부분 여러분 가로를 치시고, 자, 이 부분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좀 쉽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중첩된 상태가 존재하는 양자 역학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중첩된 상태가 존재하는, 자, 양자 역학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과학자들 입자의 파동의 이중슬리 시험을 통해 양자 역학적 중첩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중슬리 실험,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중슬리 시험이라는 것은 양자 역학에서 실험 대상의 외계상 필성성과 입자성을 구분하는 실험이죠. 즉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좀 쉽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고 실험이 아닌, 자, 실제 실험을 통해 양자 역학을 지지하는, 자,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 잡아줘야 될 내용이 있죠, 여러분. 자주 나올 수 있는데 파동함수. 이건 반드시 정리 하나 돼야 되겠습니다. 자, 파동함수. 여기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죠. 파동함수를 우리가 정리할 때 기본 흐름이 고양이의 살아있는 상태를 L이라고 잡고, 고양이의 살아있는 상태를 L. 자, 생존을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를 L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상태, 그 죽음을 우리가 R로 가정했을 때, 파동함수는 우리가 파동함수는 기호로 요걸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함수는 L과 R의 합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파동함수의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파동함수. 자, 파동함수. 자, A, L 플러스 R.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여러분 파동함수의 제곱은, 자, 파동함수의 제곱은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자, 확률을 의미하는데, 이 값은 항상 여러분 얼마야 될까요? 이 값은 항상 1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문단 주제 뽑아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단 좀 쉽죠, 여러분? 자,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역학적 현상의, 자,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 이해라고 나와 있죠?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어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낯설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자, 우리가 경험한 세계에서 양자 역학이 직관적으로 다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면서 보어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 양자 역학적 현상이 고전 역학의 관점에서 반직관적이긴 하지만
이를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양자역학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은 양자역학의 과학적 사실이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가 되겠죠. 결국 이것도 어떻게 문답 형식이죠. 자문자답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용 정리를 마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자, 1번 문제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1번 문제는. 자, 1문단에 보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허용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도 포함된다는 의미니까 자, 가능한 실험을 할 수 없다라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 이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답지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1번 답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3문단에 근거합니다. 3문단. 좀 쉽죠? 3문단에 보면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면 합당한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견해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연법칙에 어긋나더라도 합당한 근거로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진술을 가능하겠습니다. 합당한 근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답지는 4문단에 있습니다. 4문단. 현대에 들어 컴퓨터에 의해 가상현실이 점점 가능해짐에 따라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진술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답지는 1문단에 근거합니다. 자, 1문단에 보면 가상의 각본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란 무엇인데 허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상상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의 각본이 될 수 없다라고 진술할 수 있겠죠. 역발상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답지도 1문단에 근거합니다. 사고 실험을 실험이라고 부른 것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것처럼 실험하는 것처럼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러 변수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면밀히 검토해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으로만 진행하지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본다는 점에서 실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지 본다는 점에서 실험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 많이 쉽죠? 2번 문제는 1문단에 근거합니다. 1문단. 자, 1문단에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법칙이 어긋나지 않으면 법칙적으로 가능하다 했죠? 그럼 여러분 기억이 니은에 포함되는 거죠. 자, 법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상상한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럼 니은이 디귿에 포함되죠. 그럼 답이 여러분 몇 번일까요? 아주 쉽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해 주세요. 자, 3번 문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2문단에 근거한데요. 갈레이 자유낙하 실험에서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에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에 물체의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묶이기 전에 물체들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결론 짓습니다. 묶인 물체가 묶이기 전에 물체들보다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적절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느리게 떨어질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X. 자, 1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는 4문단에 근거합니다. 자, 4문단에 보면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론 지으면 전지전능한 악마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는 어떤 지식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답지는 요 똑같이 4문단에 근거합니다.
자, 4문단에 보면 현대에 들어 컴퓨터에 의해 가상현실이 점점 가능해짐에 따라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 모른다. 이렇게 좀 계속 중복이 되고 있네요. 이 말은 데카르트 사고 실험이 전지전능한 악마 역할을 자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답지 보겠습니다. 5문단에 근거합니다.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의 목적은 양자 역학적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판의 목적이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에 근거합니다. 갈레이의 자유낙하 실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반박하면서 뭘 여러분 생각할까요? 그쵸? 이 이론의 생각은 어떤 모순점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순을 지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답은 적절한 걸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할 때 분석 잘해야 됩니다. 3번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3번 답지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슈레딩거 입장에서 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은 여러분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자, 고양이의 생과 사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양자 역학적 해석을 비판한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 중첩된다 이 부분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죠? 중첩된 상태로 자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역발상 한번 해보세요. 역발상 되게 쉬워요. 역발상 하면 결국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생과 사 둘 중 하나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 답이 여러분 몇 번이에요? 뭐 쉽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답지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1번 답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양이의 생과 사는 중첩된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도의 아인슈타인의 진술이죠. 그럼 아인슈타인의 진술을 놓고 봤을 때 확률의 크기에 대한 진술은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찍 끊고 자, 2번 답지 보도록 합니다. 신의 의도가 고양이의 생존 여부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생과 사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겠습니다. 자, 자연의 섭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 부분이 잘못되겠습니다. 4번 답지 보도록 하세요. 고양이의 생과 사가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관찰 전후에 살아있는 있을 확률과 관계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겠습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세요. 고양이의 생과 사가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관찰을 통한 생과 사의 확인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 없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5번 답지도 좀 분석을 잘 해야 되죠. 5번 답지 생과 사가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관찰을 통한 생과 사의 확인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종료 표시하세요. 자,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는 여러분 종료 표시하시고 내신이나 또 수능에 변형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 3번이에요. 답은 쉽습니다. 자, 5문단에 근거합니다. 자, 5문단에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양이의 생과 사는 파동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상태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문단은 파동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서는
전자가 여러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파동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서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자, 파동성과 중첩된 상태. 이걸 잡아야 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중첩된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파동 함수.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 자, 1번 답지 보도록 합니다. 1번 답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뚜껑을 여는 행위는 보기에서 관측을 시하는 순간에 해당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분은 파동의 간섭 현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없겠죠. 없는데 간섭 현상이 잘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답지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A에 따르면 여러분 본문 지문 A에 따르면 고양이의 생과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으로 인해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 여러분 양자역학의 해석이죠. 양자역학. 그거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결론 됐습니다. 고양이의 생과사의 두 상태가 빛이 가지는 입자와 파동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응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생과 사의 두 상태를 의미한다는 부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답지 보도록 하세요. 거기에 의하면 관찰이라는 행위는 파동함수의 붕괴를 의미하죠. 즉 입자로서의 성질만 남게 된다. 이 성질이 중요하지. 성질만 남게 된다는 거. 그럼 결론 됐습니다. 여러 마리의 고양이의 관측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없는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관측 되겠군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세요. 고양이의 사고 실험의 핵붕괴는 고양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이지,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유이지 관찰에 의해 붕괴되는 파동함수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파동함수의 붕괴와 관련이 없어요. 그죠? 예. 자, 이것으로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